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라는 상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정부가 이제 출시한 상품인데 10월 28일 날짜로 최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때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5년간 매월 5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총 3천만 원의 원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자와 그 지원금을 합쳐서 4,027만 원을 수령한다. 그래서 이자가 13.5%가 되는 적금을 가입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혜택으로 건강검진비나 휴가비, 교육이용권 등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첫 가입자가 이제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여 기업이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고 근로자가 함께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회사는 안 해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솔직히 좀 의미가 없긴 하는데요. 그래도 기업한테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입 요인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된 지 23일 만에 1만 번째 가입자를 달성했다고 이제 보도자료가 또 11월 중순에 나왔는데요. 1만 명이 이제 가입했다. 물론 이제 한 기업당 몇 명이 가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에서도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만 번째 가입 기업과 재직자를 보시면 주식회사 네이처오다라는 아산시에 위치하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종사자는 18명이고 이제 80년생 변동훈 대표가 운영을 하는데 1만 번째 가입자는 만 27세의 김민정 씨네요. 지금 종사자 수가 18명인데 해당 저축공제 12명이나 가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그 내일채용공제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장기 근로를 유인하는 정책 중 하나죠. 이 우대저축공제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네이버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내일채용공제 홈페이지하고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청년내일채용공제가 이제 신규 입사자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했는데 아마 이게 중단이 됐죠, 사업이. 그리고 재직근로자, 청년이 아니더라도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내일채용공제라고 있었죠. 재직자 내일채용공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추가가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죠.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중소기업 재직자의 혜택을 챙겨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이제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 이제 가입 대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가입 대상. 일단은 기업과 근로자를 기준으로 일단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소기업입니다. 중견기업하고 대기업이 아니라면 다 포함은 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업종에 따라서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입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폐업 중이라든가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아니면 부정수급이나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즉 재직하는 근로자인데 본인이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 계약직이라든지 혹은 단시간 근로자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규직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이 우대저축공제 가입 대상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거의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 우대저축공제가 5년형이기 때문에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우대저축공제를 가입할 때 월 가입 금액이 50만 원밖에 없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월 적립액은 1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50만 원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20%가 기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기업이 내야 되는 돈이 됩니다. 자, 아까 초반에 말했던 기업이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 바로 기업 지원금을 기업이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원금 3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업이 근로자의 납입 금액의 20%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50만 원을 근로자가 납부하면 기업은 얼마를 내야 되죠? 네, 맞습니다. 10만 원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내기 때문에 1년이면 이제 120만 원이 된다. 그리고 5년이 되면 이제 600만 원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최대 납입 금액을 납입하면 원금은 근로자가 낸 돈 3천만 원, 그리고 기업이 내는 돈 6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이자 등을 통해서 4천만 원이 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약관에는 3년형과 5년형으로 이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상품이 5년형만 있다는 게 참고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3년형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재직자 혜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 형성 혜택이 있겠죠. 즉 내가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서 예상 만기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최대 50만원 내서 5년을 60개월을 납부하면 4,029만원. 자, 적용금리는 최대 5%인데 기본금리가 3%고 이제 우대금리 2%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5년 만기 수령할 경우에 혜택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감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은 50%고 청년 만 34세까지는 90%까지 감면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본인 소득세가 아니고 기업이 지원하는 기업지원금, 즉 기업납부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5년 만기 수령할 때 이 5년 동안 기업지원금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거든요. 이게 왜 소득세가 부과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기업이 뭐 이제 월급으로 주지 않고 근로자에게 급여와 비슷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5년 만기가 아닐 경우에는 이 기업지원금에 대해서 세금이 떼진다 라는 게 있고요. 자,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절세 효과가 좀 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납입금이 이제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액공제 항목이 좀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혜택이 실제 중소기업한테 얼마나 유인이 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중소기업 대표시라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뭐가 있냐? 자, 여기 보시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제 혜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뭐 금리 감면 지원이라든지 뭐 보증료를 지원해준다든지 뭐 이런 컨설팅이나 법정 의무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든지, 만약에 활용하려고 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 있고요. 또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은행을 뭐 이렇게 주로 사용하셨다면 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금융수수료나 뭐 담보대출 금리 지원 이런 게 있어서 가입을 하시면 어쨌든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최대금리가 5%인데 이 중에 2%는 우대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으시려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이체해야 하고 카드 결제 실적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자동이체도 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조금 다른데 마케팅 동의가 0.1%가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가입을 원하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청약이 확정되고 최초로 이제 기업에서 1차 지원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시작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가입을 하면 해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이게 5년형 상품이기도 하고 중도 해지했을 때라든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있어야 가입 신청을 하는 게 맞나?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만기 해지를 하면 좋겠지만 5년 동안 그 회사가 계속 있을지, 또 본인이 계속 이직을 하지 않고 다니고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면 뭐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아니라면 일반 해지 사유는 3년 미만이면 기업 지원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일단은 기업 지원금은 재직자한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해지 사유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일반 해지 사유에 해당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의 약관을 보면 특별 중도 해지 사유를 이렇게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제부금을 연속 3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중소기업이 휴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해산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재직자가 사망한 경우고, 또 중소기업이 재직자한테 공제금을 지급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중소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 회사는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3개는 재직자의 사유고 아래 2가지는 중소기업의 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업 지원금을 보통은 받을 수 없죠. 다만 그 가입을 3년 이상 했을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재직자가 퇴사를 했다.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뭐 재직자가 이제 그냥 해지하고 싶다 이런 거 있죠. 그냥 일반 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일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둘 다 일반으로 처리가 되지만 36개월 이상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이 기간에 따라서 월별 안분, 즉 아래 방법을 통해서 재직자한테 일부 돌아갑니다. 그런데 3년 미만이라면 전혀 돌아가지 않고 모두 기업으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에게 뭐가 득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안분 계산의 예시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5년형이니까 60개월인데 가입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일부 재직자한테 돌아간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철회하고 계약 취소가 있는데 이 해지 철회 취소는 다 다른 거거든요. 개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약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됐지만 1개월 이내에
취소도 가능하고 요거는 반환을 해준다.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개월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해지로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자주 하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내유 채용 공제하고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공제 상품끼리 중복으로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중복 가입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중복 가입은 가능합니다. 내일 채용 공제와 중복이 가능하다. 뭐 다른 청년도약 계좌 이런 거랑도 중복이 가능하다. 뭐 제한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수관계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대표의 가족이라든지 그런 특수관계인을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가입은 되지만 세제 혜택, 즉 근로소득세 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가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도 뭐 세액공제가 안 되면 절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가입은 별로 그렇게 큰 혜택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 나이도 이제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다른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최대 2개 계좌까지 되는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 상품 안내에 보면은 은행당 하나라는 거거든요. 다른 은행에 하나를 또 계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에 최대 총 2개 접근 계좌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죠? 동시 가입이 가능하냐?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업지원금이 2배로 나가고 또 본인도 2배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기업은행하고 하나은행을 각각 한 개의 계좌로 개설을 하되 적립금을 좀 줄여가지고 가입을 하는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가입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기업 혜택하고 이제 재직자 혜택이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데 그 2개를 다 얻고 싶다면 이런 식의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혹시 내일 채용 공제하고 뭐 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 공제가 뭐가 다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정규직만 가능한 내일 채용 공제, 그리고 중견기업도 가능했지만 이 재직자우대 저축 공제는 안 된다. 중소기업만 되고 모든 근로자만 가입이 된다. 뭐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육아휴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납입 중지는 가능한데 다만 가입 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이제 해지 관련 내용입니다. 중도 해지할 때 해지율이 뭐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아까 전에 본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공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은 다 살펴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일채용공제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가입을 고려해 보실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